하고 댕기나? 네, 부산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부산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고 또 모임을 자제하는 등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아마 모두가 일상생활의 변화를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주원 PD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뭐 이제 마스크랑 거의 한 몸이 됐고요. 네. 평소에도 휴대용 손세정제를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공포가 좀 컸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시민들이 좀 의연하고 또 차분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재하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위기의 현장을 이제 좀 희망의 현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병원 내 2차 감염이 확인이 돼서 가장 먼저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던 곳이 있죠. 바로 네. 아시아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호트 격리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놓인 그날에 한번 취재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찾은 아시아드 요양병원입니다. 네, 지난 2월 24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가 됐었죠. 네, 당시에는 출입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코호트 격리 해제를 앞두고 환자와 직원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가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이후 관계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날도 부산시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의료진들이 직접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환자가 없어 160명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오늘 결과가 나오고 직원분들은 오늘 오전에 검사를 다 완료를 하셔서 오늘 저녁에 검사가 나오면 4월 7일 0시부로 1차 격리를 해제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까지 모두 검사 대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방호복을 입고 그 현장을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따로 지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공간의 원칙의 분수는 이분들이 검체하시는 공간하고 최소 2m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환기 조건하고 그리고 검체를 하시는 분들하고 탈의하는 구역하고는 별도로 관리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검체 채취는 정확한 동선에 따라 실시됐는데요. 이렇게 검체를 채취한 후에는 따로 분리된 공간으로 가서 의료 폐기물 처리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동선에 맞게끔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한 몇 분이 이렇게 대기조로 편성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인원이 총 10명인데 그 안내하는 사람, 접수하는 사람 따로 빼고 4명씩 총 2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 아시아드 요양병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격리 해제 이후 다시 아시아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클린존 인증마크가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발열 여부 체크하겠습니다. 병원 1층에서부터 꼼꼼하게 방문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방역을 완료한 클린존인데도 이 사후 관리 역시 철저하게 하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현재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치료와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병원 정상화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병실을 관리하는 수간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분산됐던 환자분들도 병실로 돌아가고 부산 의료원으로 중증 환자들 부산 의료원 갔던 환자분들도 다시 기원하면서 조금씩 지금 일주일 됐죠. 그래서 안정을 취하는 상태고요. 요양병원 특성상 노약자와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라서 이 3월 한 달 동안은 추가 환자를 받지 않고 기존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분들은 코호트 격리 해제되기 전과 후로 좀 반응이 어떻게 다르신지. 조금 그때는 저희가 복도에도 좀 못 나오게 방에 계시라고 하고 마스크도 막 이렇게 좀 벗으시면 저희가 또 가서 씌워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복도 정도는 이렇게 저런 거 워커 밀고 왔다 갔다 정도 하시니까 조금 편안해, 그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지셨어요. 네,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 노약자와 중증 환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게 추가 감염이 없이 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다는 거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나 이 격리 해제 후에 우리 부산시의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래 격리 기간 동안에는 부산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파견이 나와서 네. 계속 꾸준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고요. 이제 해제 이후에는 환자, 의료진들의 상태를 따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산시에서는 병원으로부터 감염병 관리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을 받아서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산의 코호트 격리 병원도 해제가 됐고 또 확진자 수도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아닙니까? 좀 어떻게 안정세에 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부산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날부터 전국의 부산의 추가 확진자 현황을 비교해봤는데요.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전국의 추가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죠. 네.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에 확진자를 많이 발견을 했고 3월 들어서는 그래프가 약간 일정한 상태입니다. 부산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5일 만에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하루 한두 명 정도로 확진자 수가 줄었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 발표를 기준으로 부산 내 완치 환자가 치료 중인 환자보다 9명이나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상황까지 봐서는 이제 좀 안정세에 접어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요.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확산의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확진자들이 지금 있다는 건데 그 수가 많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부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1명 중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모두 11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중에서는 아예 태어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최초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7명이나 되고요. 네. 온천교회 집단 발병 사례 또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계속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신경 쓰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우리 시민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바로 이 금스크,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까 약국 앞에 이렇게 길게 아직도 줄을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인 건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가서 줄 서는 것부터가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 구군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 등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따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중에 한 곳인 동래구를 다녀왔는데요. 마스크 전달 현장 한번 짧게 보시죠. 네, 동래구에서 보낸 마스크가 각 주민센터로 도착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나눠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총동원되었고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5장씩 소분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요. 네, 그렇죠. 이 귀한 마스크는 이제 동래구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전달 임무를 맡으신 분은 통장님들입니다. 이제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마스크를 나눠주시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통장입니다. 아니, 65세 어르신들한테는 이 마스크 5명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요.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께는 반가운 선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예.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다행이고 이렇게 다들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남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마음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부산 곳곳에 이런 훈훈한 현장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그 지역의 보건소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런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동구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10시까지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에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일요일 오후 동구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고 계시는 이분은 자원봉사자 한승진 씨입니다. 미국은 3월 1일 날 했습니다. 2주가 자가격리했고요. 2월 22일부터 3월 1일. 네. 동구의사회 소속인 한승진 씨는 주말도 반납하고 보건소에 나와서 자원봉사 중이신데요. 네, 가만 계세요. 약간 불편해 좀 참으십시오. 이태리 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위험 지역 갔다 와서 14일간 자가격리하신 분인데 일단 증상이 없어서 그렇게 위험해 보진 않은데 요양병원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혹시나 해서 그냥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검사를 할 때마다 보호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네. 이걸 좀 벗으시면 어떠세요? 아유, 시원하죠, 이제. 이제 시원하네요. 현재 대부분의 부산 지역 보건소에 부산 의사회 회원들이 자원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선생님 여기 오셨어요? 네, 이제 3주째예요, 이제. 3주째 주말에도. 예. 이게 시작한 게 소장님 쓰러지실까봐 어떤 좀 보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소장님이 주말도 없이 매일 혼자 하고 계셨으니까. 예. 보건소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말이 아닐 텐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크게 도움이 되고 사실 초반에는 방문자들이 많았을 때는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든데 도와주시니까 힘이 됐었고 요즘 방문자들이 좀 줄긴 했어도 어쨌든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와주시면 제가 좀 늦게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일찍 퇴근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엄청 큰 도움 많이 됩니다. 네, 불안해가지고 지금 오래 쉬지도 못해. 쉬는 시간도 잠시 또 다른 검사자가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문진을 하고 증상이나 동선이 검사 대상자인 게 확인이 되면 검체 채취를 위해 또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네. 이거 입으실 때마다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도 됐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건소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데 의료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항상 부담이 되죠, 항상. 마음적인 부담이 되죠. 어떤 마음이에요? 꼭 시간 이제 주말에 한번 릴렉스 같은 거 못하고 그냥 시간적으로 마치고 가야 되고 얘는. 그래도 혹시 뭐 뿌듯한 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럼요. 일단 내가 뿌듯하다기보다 나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니까. 덤덤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네, 현장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뭐 덤덤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곳에 가기까지 뭐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업무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원래 이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려면은 면봉을 코나 목구멍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네네.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꼭 이 검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건소에는 보통 2~3명의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선별진료소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도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를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겠네요. 요즘 보면 이런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께서 그걸 좀 이렇게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재 간 날에도 보니까 이제 한편에 음료나 뭐 이런 네. 물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적십자나 이런 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네. 네,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위기 상황을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로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만 또 이분들, 바로 소상공인 분들, 그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움직임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산의 가장 핫플레이스죠. 이 점포 카페거리가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이 현장 역시 저희 제작진이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시벽에 업소가 운영 중인 이곳 점포 카페거리도 줄어드는 손님 앞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평일에도 늘 사람들이 붐비던 이 거리가 눈에 띄게 한산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카페거리 곳곳을 둘러본 결과 놀이마루를 비롯해 카페거리 일대의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네, 임시 휴업을 결정한 곳이 많군요. 평일 낮 시간대에도 국내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던 카페. 최근의 상황은 어떤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잘 되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 80%, 90% 정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임대인분이 이제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태가 어려운 걸 아시니까 그렇게 많이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 임대인분 입장에서도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 텐데 이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 같이 해나가지 않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곳 점포 카페거리는 건물 규모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건물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벌써 2달째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점포 카페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이곳에서 앞장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임대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답변이 오니 정말 서로 조금 어려울 때 조금 내려놓고 또 조금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저 역시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이게도 카페거리 내부에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점포 카페거리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파는데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럴 비싸 그냥 뭐 전기세, 물세, 뭐,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게 더 낫겠다.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또 뭐 전액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50%,
뭐 작게는 20%, 뭐 그렇게 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건물주분도 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다만 모든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뭐 오전에 보고 오후에 마주치는 건물주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뭐 어떤 큰 법인 회사나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서울에 회사가 있는데 여기 그냥 건물만 들고 있고 월세만 그 받으러 따박따박 입금만 받는 그런 회사들은 안 움직이고 있죠. 예, 착한 임대인 운동.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임대료를 인하하는 거는 건물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점포 카페거리 내에서도 좀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런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점포 카페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의 이 인하를 제공받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70% 이상의 점포들이 네.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한 60%까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소수이지만 임대료 전체를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 지역에서 이 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면서요? 네, 정부에서도 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그 내용이고요. 뭐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전 관련 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착한 임대인 운동, 이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이것 말고 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특별 자금 융자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금 지원 대책을 알아보시려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상담센터 1332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취재 다녀오셨는데요.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직접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저희 일상생활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지금 너무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롭게 활보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또 일상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해서 좀 다 같이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사반점도 이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사반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따끈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평온한 일상으로. 우리 집에 못 들어간 지 오래됐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도 영식 끝나면 가족들을 만나러 가려고요.